경주방송이 주최하는 역사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 추천 토론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 마인드와 경주 발전을 연구하는 열정을 경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전한 정책 토론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들의 대한 질문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기 때문에 패널 분들이 다소 무리한 질문을 하시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후보자분들이 제시한 정책이나 현재 경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경주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후보자들이 근거없이 없는 내용을 주장하시거나 상대를 비판하는 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부적절한 발언이나 주장을 하시면 그 내용은 경주신문과 경주방송에서 편집에 게재하거나 방송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들에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 후보자 공통질문, 개별 질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5분으로 후보자님께서 출마의 변이나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주장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님들의 질문은 1분이며 후보자님의 답변 시간은 3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30초이며 보충 답변은 1분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토론회 문화를 진행을 위해서 세례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끝나기 전 30초 전에 예비종이 한번 울리게 됩니다. 답변 시간이 끝나면 종이 3번 울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의 내용은 경주신문 5월 23일자에 게재되며 촬영한 동영상은 20일 또는 21일부터 경주신문 경주방송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는 지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주에는 완선의 시대를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 민선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요즘 경주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손 본사 이전 문제에서부터 경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가슴이 답답하고 또 아픔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새로운 경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살면서 경주의 현안 문제들에 있어서 한 번도 이렇게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경주의 현안 문제들을 항상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서 걱정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주의 현안 문제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장 출마를 통해서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마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 곁에서 시민 속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갈 작정입니다. 경주의 관광, 역사문화 도시 문제, 그 다음에 탄수원의 성공시대를 여는 문제, 그 다음에 기업 유치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문제, 청년실업 문제 해소 문제, 교육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 때문에 경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경주 시민들이 교육하기 좋고
부모가 편리한 그리고 학생은 경주에서 공부하기 좋은 그런 경주 교육 도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보고 드리면서 함께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이 기대하는 제대로 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방금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동안 경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문제 중에 후보님께서 경주시장에 당선된다면 4년 임기 동안에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자원 제한들 속에 꼭 이룰 우선순위 3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주에서 3가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불통의 시대를 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행정의 수장인 경주시장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경주시 공무원들이 생각과 행동과 또 노력들이 달라져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경주가 어느 지역보다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이 규제다. 그러면 이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철폐하는데 경주의 경주가 갖고 있는 특성을 깨면서까지 규제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는 특히 보도 제한에 묶이고 문화재 보호법에 묶이고 또 보도 육성에 관한 또 법을 만들었지만 거기에도 묶여 있어서 경주시의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지금까지 많이 침해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다시 한번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지역 간 불화, 방패장 유치 이후에 나타나는 경주의 현상들이 지역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발전에는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화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수원 이전 문제로 방과 민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을 이 경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패장 지원 관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화합이다. 그리고 가족 관광객들,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역사문화가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경주 방문객들이 어떤 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못잡은 큰 사건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게 경주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안전 문제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경주를 위한, 경주 관광을 위한 안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경주의 마우나 오션 사고가 터졌을 때 현장에서 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 첫 번째 일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컸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월호에 관련된 우리 고인에게는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주에는 관광, 수학여행사 여러 가지 관광객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된 마음에서 경주를 찾는 휴양 여행 학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안전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경주 관광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안전한 관광 교통망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내로 진입하는 국도 7호선을 우회로 우선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그 강변로에 이렇게 며칠간 계속 있어 봤습니다. 강변로에 화물 교통이 엄청나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에 화물 교통 통제를 또 해야 되고, 이것도 우회도로 확충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이 포항과 울산과 연계된 산업교통 동선과 그 다음에 우리 관광교통 동선과는 분리하는 가로망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안전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변화가 경기는 도로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및 탐방로상의 범죄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관광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경주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아마 박병원 후보께서도 평소에 경주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관광의 패턴을 보면 인근에 있는 중국에서 엄청난 관광객이 지금 그 동남아, 특히 한국 제주도라든지 서울에도 많이 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2천만의 관광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가득 차 있는데, 한편으로는 경주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 서너 시간만 보고 돈은 엉뚱하게 다른 데서 가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 서울로 이로 가서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 그 관광 수입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적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들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 후보께서는 정말 그 관광객 경주에 와서 우리 경주 주민들의 경제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광 정책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경주의 관광객이 1,300만 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머무르는 관광 그리고 돈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이 아직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하드웨어적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역사 문화재라든지 관람하는 형태의 관광 패턴은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에게 관광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서 지역 주민이 거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 전개를 위해서는 기본 전략으로 저는 오래 머물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돈 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문화 자원 중심의 관람 상품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과 또 시대적 욕구 충족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 상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상품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실제적인 관광 상품 개발은 지역 관광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실제로 관광객이 수요자인 관광객이 요구하는 상품이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쓸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관광객 지출이 지역 민의 수입과 직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야 되고 관광지와 지역 상권과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심과 동부 사적지 그리고
고문 관광단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첫 번째 관광, 교통, 동선의 연결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편리한 교통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셋째는 사계절 쇼핑이 가능해요. 경주는 쇼핑이 될 수 없어서 관광객이 더욱더 머무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굉장히 보문단지도 마찬가지고 시내 상권도 마찬가지고 주차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내는 이번에 제가 터키 스탄불에 갔지만 거기에 시장처럼 경주 전역을 다 게이트화시켜서 그 내용적으로는 개인에게 맡기는 그런 형태로 경주 시내 전체를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예전에 한미 FTA 체결하실 때 미국이 공제시장 내주고 그 농업시장 지킨 거 보셨죠? 네. 그만큼 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농업 포기하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농업의 재발견 우리는 관점에서 이제 각 그 지방자치단체가 유인 정책으로 기촌 기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도 이 통계를 보면 경주가 경상북도 13개 시군에서 기촌 기농 21등을 했습니다. 기촌 기농이 제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고 이를 해소하셔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 경주가 경쟁력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생업과 관련된 귀농 작물 추천 또 이것을 재배하는 교육,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한 지원 문제, 그 다음에 농업 기반을 위한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책 등이 제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촌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리 경주는 산과 평야, 이 바다가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나 주변 여건, 생활 환경 여건이 어느 곳보다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소규모 우리 전원 마을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농촌 개발 사업과 연계한 고향마을 다프기 경관 정비를 한다든지 주차장 확보 추진으로 우리 기촌 환경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신라환경 돌격 복원을 통한 천연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큰 사업인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9일 날은 복원 정비 추진단이 경주에 와서 표를 잡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라환경 복원 정비 총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년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9,450억 원, 국비 70%, 6,615억 원, 지방비는 30%로서 2,835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예산 확보가 문제가 없는지, 우리 지방 예산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간 내 추진이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환경 복원 정비 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기본 계획이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되어 있지가 않고, 그다음에 복원 조감도만 가지고 지금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부하고 추진단이 구성돼서 자칫하면 준비가 좀 미흡한, 기본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사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라환경복원 및 정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 사업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주민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으로 정확한 환경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대상 사업 8개 핵심 사업을 포함해서 대상 사업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보건에 대한 기초 연구 진행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 후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이후에 그것을 보건 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 후에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다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비 확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특별법을 마련할 때, 그 관리까지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문화의 융성 시대를 지향하는 대통령이 계실 때 경주를 이렇게 걱정하실 때 그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만들어갈 때, 그 특별법을 만들 때 충분하게 그 부분들이 삽입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노력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히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문화도시나 전자의 예를 봤을 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이것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 민과 지역의 국회의원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들이 앞장서면서 전국에 홍보를 많이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했을 때 이미 수준제 정책 중에서도 이제 이 규제 문제를 언급을 하신 거 보면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규제 개혁 뭐 난상 토론인지 끝장 토론을 진행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가 있고 정부라는 것도 규제를 할 때는 규제를 해야 되고 또 규제 개혁을 해서 타일 규제를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되는데 또 경주같이 이제 국제적인 관광도시 입장에서는 또 보호할 건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가 또 난개발도 아마 옛날부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난개발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고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가치관에 그 정책 간에 아마 굉장히 딜레마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하시는 거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아마 상당히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떤 사례를 혹시 예가 있다라면 깊이 생각해 본 게 있다라면 그런 예를 들어서라도 한번 어떻게 시민들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규제를 좀 잘 풀어갈까, 아니면 뭐 좀 안 되는 부분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든지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면. 우리 경주는 경주시의 전체의 27.17%가 규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영양 검토구역, 그 다음에 최고 고도지구, 이외에도 뭐 국립공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주는 제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구도심 지역에는 서천, 부천, 남산, 이 남산을 둘러싼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영양 검토구역이고 역사문화 미관지구, 국립공원 이런 규제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보상을 위해서 우리 보도 육성 및 보전이라는 특별법을 우리 제정을 했지만 우리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나 또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을 재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또 그 상임 및 국회의원님들에게 또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협의도 하고 부탁도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함께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등 경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국가 부분에서는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 부분을 국가공원화를 제한하는 거죠.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도지정은 도에서 관리하듯이 이것을 국가공원화를 해서 가는 것이 관리를 하는 것이 경주가 살아갈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즉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도시공원법을 우리는 개정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역사, 문화, 지구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동부 사덕지에 국도 7호선이 시내 중앙으로 가고 하는 부분을 저것을 도로를 이석하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 문화재청에서나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면 공원법에 의해서 저거는 국토관리청에다가 국토관리부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저거는 그쪽에 맡기고 문화재 관리는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함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는가, 이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하려고 합니다. 한수원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월성 1호기는 2009년 4월부터 27개월 동안 그 압력과 교체 그리고 그 비용까지 약 7천여 원을 투입해서 설비 개선 작업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성 1호기가 30년 그 설계 수명을 다하면서 10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그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 11월 20일부로 수명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두고 이렇게 논란이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후보께서는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월성 원전 1호기 문제는 원칙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시민의 안전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저 문제를 월성 원전 1호기 문제는 기 벌써 7천억을 투자했고 10년을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나와 있지만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상경험으로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경주에 월성 원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근에 있는 국가 산업 시설이 완전히 마비가 될 수 있다. 광해 황제철 문제, 울산에 우리 그 자동차 문제, 그다음에 중공업, 석유화학 문제, 국가 기반이 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는 굉장히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을 이 첫째로 안전의 문제를 생각하고 재가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이나 시동을 가동하기 전에 철저한 그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이후에 만약에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면
경주 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거기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대책 방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동안 정부가 우리 경주의 국책 사업을 통해서 방패장 유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에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가에 대한 철저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줄 때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과 함께 의논하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또 공개해서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답변됐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뭐 진행자가 질문을 하자면 되는데 꼭또 중요한 거라고 한거 사실 원전 문제는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나 기관의 검증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나는 국민적 신뢰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구국에서는 이 설명을 드리고 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아우 그냥 안 하겠다는 폐쇄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뭐 시민의 공감대가 힘들고 완전히 확보되면 한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시민이 많은 시민이 하락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율 배반적일 수도 있는데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가동해야 된다고 보면 충분한 안전성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에 왔을 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동을 하면 지금까지 국가 정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일들을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믿도록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천년도시 경주가 정말 위험한 월성 원전, 그 다음에 방패장을 이곳에 오면서까지 그런 위험을 목소고 있는 한수원을 유치하게 됐는데, 그래서 경주 시민들은 이제 한수원 유치해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작 경주 시민들은 혹은 이 시정 담당자들은 한수원의 직원들, 그 다음에 관련 회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결국 경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주가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줌으로 해서 제2의 3회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좀 이런 대책이 좀 부족한데, 혹시 박 후보님께서 시장님이 되신다면 이분들이 정말 경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있을지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에 있을 때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예결부위원장을 할 때 많이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천의 혁신도시 예를 들면 혁신도시는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는 기업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10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비 도배를 받아서 그 사업을 김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도에 있는 환경 관련 본부장에게 저쪽에 담당하는 기획 본부장은 저렇게까지 준비하는데 목숨 걸고 유치했는 방패장, 한수원 본사 문제, 여기는 민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되고 이 갈등이 이루어진 곳에는 성공을 이끌어내기가 더욱더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왜 없느냐 해서 제가 그때 예결위의 마지막 개수조정에서 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수원 본사 방패장 유치 한수원 본사 성공 시기를 위한 예산을 4억 5천을 만들어 와서 시장님도 만나고 시의장도 만나서 김천의 사업 10몇 가지를 복사해서 드리고 경주의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 제대로 성공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예산도 못 쓰고 그 이후에 없어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패장 유치위의 한수원 본사 문제는 정부가 우리 경주 시민에게 경주에 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그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 잘못 한수원 본사 직원과 한수원에 대한 적대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됨으로써 한수원 본사 직원들이나 한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주에 와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서 만나겠습니다. 누구든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얘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주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민관산업 MOU를 체결해서 한수원 기업이 경주 기업으로서 주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함께 모여서 하는 축제가 해본다든지 그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홍보해서 그 사람들의 인식을 달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 많다. 예, 독일 그 10월달에 맥주 마시는 옥토버 축제이죠. 그다음에 브라질 리그에 가면 5만 사람들이 춤추는 이유 우리나라 특히 경주는 천사 유구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축제가 잘 끊었죠. 대표적인 신라문화제도 예전에 사람들이 공항에 그런 배처럼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요즘은 날이 갈수록 거의 붙는 동 마는 동 폐락에 가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제 같은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시민의 바람이기도 하고 했어요. 이런 신라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안국이라는 곳에서 버스 2시간에 한 번 있는데 비포장도를 타고 신라문화제 한 번 오면 원숭이 뛰어놀고 뭐 거기에서 뭐 하나 사보는 것이 저 어릴 때 추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신라문화제였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의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역사와 전통으로 따졌을 때 아마 가장 오래된 축제 중에 하나인 문화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주 시민의 관심에서도 멀어졌고 그 내용이나 시대적 흐름에도 맞추지 못해서 겨우 지금 현재는 명령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경주 있을 때도 경주의 신라문화제를 왜 이렇게 만들까? 이것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 신라문화제에 원래 소비가 2천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주는 축제가 우수 축제가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고 경상북도에서 가장 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될 곳이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신라문화제 예산 2천만 원 외에는 축제 예산 들어간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진짜로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술과 떡잔치가 우수 축제로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 못해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아웃됐습니다. 문경의 사발축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예천의 그 곤충축제가 30일간 하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문화적 환경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경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예산도
우리 경주의 예산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울진의 친환경 농산물 축제도 울진의 경주보다 농산물로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바다가 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덤으로 놔두고 농산물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아주 지역적 여건이나 접근성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도 전국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재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형식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민 속에서 그 가장 경주적인 신라적인 축제로 만들어갔을 때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이 축제는 성공으로 갈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된다. 네, 요즘에 과거의 정부나 현재의 정부나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큰 화두거든요. 사실 경주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서 경주의 인구가 줄어드는 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현재 경주의 일자리의 현실 문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경주에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지금 경주시에서 통계 자료를 내는 거 보면 기업도 참 많이 유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15세 이상 경제활동 이후에 비교했을 때, 취업자를 비교했을 때, 실업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주시에서 통계 자료를 내는 거 보면 취업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에는 저는 경주에서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첫째는 있는 기업을 우리는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왜? 있는 기업에는 사람들이 벌써 경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안착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제분들도 타지로 공부 때문에 가더라도 경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냈을 때, 재투자를 했을 때는 실제적인 인구가 증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있는 기업을 행정적 지원,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거기에 애로사항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 기업이 성공 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되면 경주에 이렇게 난개발이 아닌 우리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특정 공단을 우리 양성자 가속기와 관련된 첨단 공단을 조성해서 우리가 유치를 이렇게 타켓 유치를 한다는 거, 체계적으로 유치를 하면 경주 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졌을 때는 기업들이 오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경주만 가면 성공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를 먼저 선행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간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지원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소규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많은 창업을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립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철저하게 이루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 중심의 관광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많이 특화된 일자리를 만드는데, 관광과 관련된 기업들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새로 들어온 기업은 경주에서 일자리를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허드렛일 외에는 사람이 필요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투자가 많이 되고 지역은 많이 먹는데, 그래서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산업화, 보도하는 시스템이고 전략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후보께서는 공직사회개혁 방안으로 근무부서 수만 근무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공직개혁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순환 보직으로만 해결될까는 의문심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특수 분야, 뭐 아까 나온 뭐 안전이라든지 문화 정책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순환 근무로 그러니까 업무가 그 전문성 측면에서 순환 근무를 시켜보면 그렇게 되면 토목직이 복지직이 다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행정 서비스 질도 오히려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직개혁을 순환 보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면 공직개혁을 또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계신지 그 지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전반적 분위기를 보면 순환제를 함으로써 능력을 배양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다라는 게 있고요. 특수직이나 특수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철저한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우리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다. 그쪽 파트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 경주의 공무원분들은 그 직책에 스쳐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관광 파트다. 그 다음에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 그 분야다.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2년이든 3년이든 파견 근무를 시켜서 세계에서 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경주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스포츠 레저 도시라고 하는데 운동장을 관리하는 것이 크로스 시키는 것이 관리의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뭔가. 그러려고 하면 마케팅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이후에 그 고객을 다시 유치하는 모든 경기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까지 이렇게 최소한 그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에 따라서 특채로 특채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 순환이라는 것은 전체적 분위기에서 순환이고 업무 분야에 따라서 특성화하고 전문성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상무당이 이게 사람들 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보직의 그 폐해가 그런 건데 느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 방안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수를 일찍이 국수 진국이 있고 맹물을 맛이 도는 그물 맛이 있잖아요. 경주시 공무원들 만나보면 특히 관광부문에 그물 맛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알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전문성이 없다니 바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뭐 후보님께서 이제 전문성은 특처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그냥 양념으로 드리고요. 공직개혁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경주의 공무원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때 경주의 발전의 가장 기본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분들의 이 사고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바뀌었을 때 경주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조직관리의 책임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직관리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의 분들이 다 무능한 건 아니다. 다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은 책임감이 필요한 부서에 가야 되고 대외적인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외적인 업무 능력에 보내줘야 되고
기획이 좋은 사람은 기획이 가야 됩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조직 관리에 절대 보태면 안 되고. 우리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아까도 통합, 화합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질문이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간 갈등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한수원 관련해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동경주, 서경주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각 지역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지역별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가실 건지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장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100인의 희생보다도 저희 1인의 희생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인연 책임자로서의 철저한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달려가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을 저는 또 경주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소외됨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항상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반영시키고 시민들의 뜻을 사업에 반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해소될 수 있다.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선심성의나 여러 가지 그런 차별화, 뭐 이렇게 어떤 특혜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소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 경주시장 공천이 경주 시민들의 여론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일부 국회의원과 지도부의 정략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께서 후보자께 공천에 대한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또한 지방선거에 지역 국회의원이 개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경주시장 공천 문제에 있어서요. 이 후보자께서는 그 말씀하시길 경주 시민들의 여론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의사는 무시한 채, 그러니까 경주 시민들의 여론만 얘기해서는 괜찮은데 지역 국회의원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일부 국회의원, 이건 아마 중앙의 국회의원과 지도부의 정략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이제 그 후보께 힘중이 있다는 이렇게 의미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또한 지방선거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개입해도 괜찮다고 그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건 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공천 제도는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상향식 말만 했는데 상향식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앙당에서 하는 역할이나 도당에서 하는 역할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시장 공천 문제에서 제가 두 가지를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경주시장 공천 문제는 문제가 많았다. 첫째는 상향식 공천의 첫 번째가 시민의 뜻을 모아서 시민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상향식 공천제도의 기본이라고 봤을 때, 시민의 뜻이 이틀 경선을 양일간 경선으로 하기로 하고, 첫날 경선에서 워낙 관심이 많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당에서 첫째는 시민을 후보에 대한 심의나 경선 일정이나 경선 관리나 선출이나 이것은 기본으로 도당에서 하고 중앙당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경선 중에 중앙당에서 그것도 전체의 뜻이 아닌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내용들이 새벽에 갑자기 들어가서 후보자를 박탈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당의 업무를 위임했다라면 도당의 업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럼 도당과 협의가 필요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루 전날 도당에서 공천 심사위가 열렸다는 거죠. 거기에서 결정돼서 경선을 예정대로 하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잘못되고 두 번째는 지역구 국회의원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지 저를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올바르게 가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필요하지 않는가. 상위는 협의 정도는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 잘못된 변화가 있다면 도당과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지 저를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경주는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관광, 역사, 도시 말씀하고 그리고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고 만들 건 보건할 건 보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랬을 때 경주의 색깔을 제대로 갖고 새로운 변화 패턴을 접목시킬 때 경주의 경쟁력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경주는 부자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우리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주는 그만큼 농촌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숨이 확 막히고 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그분들과 협의하면서 농촌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철저한 우리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시민과 함께 의논하면서 진짜 소통의 시대,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소통의 시대, 민주주의적인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기독교층보다 서민층이 살기 좋은 진짜 경제 민주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중심이 경주에서 출발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고 경주 시민들이 진정으로 야 이제 살기 좋구나, 이제 행복하구나, 이제 차별화가 없구나, 소외됨이 없구나, 이제 뭐든지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경주의 희망의 시대를 한번 만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자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